초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서부 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지난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북한이 NLL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창린도라는 곳에서 포 사격을 실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북한에 전화로도 항의했고 항의문도 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도 계속 앉아 있고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 창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서해상에서 보면 예. 북쪽에서 보면 제일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섬입니다. 예. 그러면 저게 이제 북한 쪽으로 보면 제일 위에 마주 보는 섬이 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초도. 남포 앞바다에 초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저기 맨 위에 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초도라는 섬인데 저 이제 우리 덕적도에서 초도 사이에서는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하지 않기로 지난해 9월 19일 날 한 그 구역인데 저기 초도로 가는 그 갈림 그 길에 있는데 좀 북한이 그러거든요. 초도가 뚫리면 평양이 뚫린다. 왜냐하면 대동강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평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청린도가 초도로 평양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최전방에 있는 섬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를 흔히들 저희가 장산군이라고 부르는 곳 아닙니까? 저쪽에? 장산군 남쪽에 있죠. 그 그러니까 남쪽. 우리 NLL 연평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략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부원장님 말씀대로 해주 쪽으로 들어가는 또 평양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포격받지 않았던 연평도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땅에 포격을 했고요. 그런데 북한이 그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 당시 권력을 잡기도 전이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의 청년 대장 동지의 위대한 군사 리더십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9주년에 바로 그 유사한 장소에 와서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심,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포 쏴보라우 이렇게 지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협상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12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고 특히 최근 11월 한 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나 군사행보를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자기들의 요구를 미국과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로 얘기하는 남북관계라든지 평화라든지 프로세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도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는 걸 김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했고 그걸 감추지 않고 공표를 했고 이것은 다분히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또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극단과 극단이 서로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포가 보면 76mm, 정확히 76.2mm 저게 평사포, 북한에서 직사포라고 합니다. 예.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독일군 탱크를 잡겠다고 만든 포예요. 저게
가볍고 기동이 빠르고 이 발사 포구 속도가 빨라서 탱크를 잡는 거거든요. 저거하고 130mm 직사포하고 같이 혼성 중대가 저기 지금 선 방어대인데 저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23일 날 오전에 간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 이후에 우리나라 영토를 처음으로 포격한 것이 연평도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저 23일 날 나왔다는 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날도 아닌데 북한이 거기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야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됐는데 뭘 한번 할까? 아니면 총참모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가 거기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평도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네 주의하라. 당신네 우리 민족 편에 안 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는 ICBM과 핵무기 가지고 핵실험 가지고 위협을 하고 우리한테는 NLL이나 DMZ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강한 압박을 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 포사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어떻게 보도했는지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시받은 군인들이 쏴서 큰 기쁨을 드렸다, 뭐 성공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북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몇 발 쐈고 그것이 NLL은 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포구가 갱도에서 나와서 그 포가 쏘는데 이제 쏘고 이제 갱도 안에 들어가서 다시 숨는 그런 해안포 진지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아마 어선 같은 걸 띄워놓고 저걸 맞춰보라 해서 쏴서 맞췄으니까 이제 기쁨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쪽으로는 안 넘어왔지만 어쨌든 9.19 남북 군사 합의 2조 1항의 위반 이거든. 이건 모든 훈련을 하지 않기로 속초에서 통천까지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이 기간에서 안 하기로 해서 우리 연평도 같은 데서 백령도 같은 데서 포부대가 육지로 끌고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저기는 사단장 정도가 아니라 최고사령관이 직접 나가서 우리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는 데서 북한 쪽에다 대고 포를 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이게 국방부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항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포사격 예.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북한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근데 포사격 훈련은 남쪽을 향해서 합니다. 어차피 포가 있으니까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훈련하는 동안 북한이 이제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킨 거거든요. 결국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 완충수역에서 포사격을 중지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필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그것과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네. 알면서 또 그걸 공개했다고 하는 점.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의 대응입니다. 우리도 북한의 잘못된 행위, 사실 5월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놓고 상당히 설왕설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명백히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또 문서로 합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다고 하는 점은 과거와 좀 다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북한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상황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다고 북한이 달라질까요? 우리 정부가 항의한다고 해서 알면서도 위반했는데. 북한은 알았고 날짜도 11월 23일로 택했고 또 한 아시안 이제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친서까지 보내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오라 그랬는데 그 친서를 다 공개를 했어요. 예. 조선중앙통신이. 친서는 말 그대로 본인만 보라는 건데 본인이 보낸
자기가만 보라 그런 거를 중앙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 예. 공개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좀 망신을 준 거거든요. 저는 북한이 하자는 말은 그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문정부 들어와서 평화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아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열점 수역이고 열점 지역이고 언제든지 정세가 긴장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자는 의도가 있어서 11월 23일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잔칫날에다가 재를 뿌리고 결국은 남북 군사 합의도 위반을 하면서 북한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영향을 주고 또 미국을 또 통해서 또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이래서 자기네가 의도하는 셈법에 미국과 한국이 따라오도록 하게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는 최연소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께 화면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을 해서 북한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 구두로도 항의하고 전화 통지문도 보냈다.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북한은 지난 23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창리도 현장에 갔다고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3일에 포사격이 있었고 도발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을 우리 군 당국은 이미 그때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23일에 포사격이 있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언제 이 내용을 공개했을까요? 혹시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오늘 국회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이 포를 샀으면 뭐 어떤 종류의 포를 몇 발 샀는지 이런 세부 사항 그 세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끝났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대응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대응할 사안에 대해서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예. 근데 어제는 뭐 대변인을 비롯해서 모든 당국자들이 23일 날이 연평도 포격전 9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쏜 거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쏜 건데 그 파악이 어제도 됐을 텐데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걸 그렇게 함구를 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시기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는 합참은 북한이 23일 쐈다고 특정을 못했었던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분석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23일이라는 날짜를 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이 직답을 하기보다는 애둘러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우리 국방부가 파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합참 국방부가 파악을 했고 다만 그것을 사실 발표를 하지 않고 북측이 먼저 공개하면서 이제 우리 국방부가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자가 그럼 23일 날 알았는데 왜 23일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못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인데 저는 국방부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현역으로 생활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을 적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포사격을 한 그 위치가 백령도로부터도 한 4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사포로 쏜 그 어떤 이 포음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아마 이런 걸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도 다른 자산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능력이 노출될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말고 말 못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요.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가 열리면 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국방부의 반응이
북한이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발사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국방부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이 그러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 게 아니냐는 일단 의심이 들고요. 국방부가 뭘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보고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알고도 발표하지 않을 때면 은폐에 해당되고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정말 정보 능력의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수 대변인이 이제 외교적으로 계속 말을 둘러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 북한 중앙통신이 어제 새벽에 보도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백승주 의원도 그 얘기를 하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포봉 레이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수단도 있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북한이 보도를 한 다음에 우리 국방부가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돈을 많이 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해안포 함구를 이렇게 보자기로 씌워 놓는 것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삼았대는데, 포를 쏜 것까지도 알지 못했다면 그건 무능력이고,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은폐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국방부에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질문이 나올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